협의의 통화, 그러니까 거의 현금이나 유급을 예금으로 분류되는 M1이요. 단기 금융상품 포함하고 있는 M2 증가율보다 훨씬 큰 요즘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엄청나고 방향만 찾으면 달려갈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는 뜻인 듯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쳐다보게 되는 곳 바로 미국, 그 중에서도 연준의 입이죠. 코로나가 딱 창궐했을 때 우리가 돈을 풀겠다 선언해서 경제에 막대한 돈을 뿌렸던 연준, 이번엔 이 뿌린 돈을 걷어들이는 그 시점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 우리 투자자들도 연준이 어떻게 생각할까 미리 관심법으로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미리 알면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15일과 16일 이틀간 열린 6월 FOMC 회의 후 나온 연준 파월 총재 연설 내용 바로 정리를 하고 발빠르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페드라고 줄여서 부르는 연준은 뭐고 FOMC는 또 뭐지?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연준은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의 줄임말인데요. 그런데 여기 시스템이 붙었죠? 미국 연준은 세 가지 주체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가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그리고 지역 연준 은행들, 셋째가 FOMC입니다. 이 세 주체가 시스템화돼서 돌아간다, 뭐 그렇게 해석해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사회는 12개 지역 연준 은행들을 감독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이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FOMC입니다. 12개 지역 은행은 뉴욕에도 있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등 나눠져 있고요. 당연 연준 총재도 각각 따로 있어요. 파월 선생님은 그 중에 제일 높은 분인 거예요. 참고로 FOMC 회의에서는 이 이사들이랑 뉴욕 연준 총재, 그리고 나머지 4지역의 연준 총재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참여를 해서 12명이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경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며 돈을 풀어야 되나 아니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나 논의를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눈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가 경제를 부양시키거나 과열을 진정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정정책, 두 번째가 통화정책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무려 6조 달러를 써서 미국 경제를 부양하겠다 발표를 했었죠. 이게 바로 정부가 정부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취약계층도 돕고 다리도 깔고 하는 재정정책이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해서 경기를 조절하는 게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일단 바이든 쪽에선 2031년까지 정부 부채 수준 117%, 그러니까 가진 돈의 2배가 넘는 빚을 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 돈을 풀겠다고 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 확실한 계획이 나왔는데, 연준은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속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었어서 도대체 연준 이사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회의 내용 들고 나오는 파월 의장의 입만 계속 쳐다보게 됐었습니다. 자, 그동안 연준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움직임에 나서면서 시장이 받았던 충격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보면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 테이퍼링을 만들어낸 남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버냉키 전 의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에 더해서 3차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버냉키가 의회에서 Fed may taper or reduce, 연준이 양적 완화로 알려진 채권 매입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던 데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금융시장에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 5월 이런 발언을 했고, 막상 채권 매입을 갑자기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줄였지만 시장의 놀란 가슴은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2013년 하반기까지 시장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실제 경제 회복세가 동반된 테이퍼링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의 실적은 좋았죠. 타이밍이 완벽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2014년 10월이 되어서야 이 채권 매입은 완전히 끝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완만한 테이퍼링이었습니다. 대공황 때와 달리 S&P 500도 빠르게 회복이 됐죠. 실제로 버냉키는 대공황 때 연준의 통화정책은 너무 소극적이었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연준은 오히려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연준 의장은 지금의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이었는데요. 채권 매입을 그냥 줄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것도 내다 파는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진입했던 거죠. 이게 2018년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른 제롬 파월 때도 이어져서 2019년 8월까지 계속됐었는데, 이때 연준 대차 대조표 보면 3조 8천억 달러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에 4조 5천억 달러보다 거의 1조 이상 줄어든 수치였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역대급 돈풀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경기 회복의 움직임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풀기를 줄이는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이번 FOMC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도 유지하고 자산 매입도 유지하겠다. 하지만 2023년에 2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약간의 상충되는 주장이 나왔죠. 앞서서 올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던 걸 재확인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는 3월보다 나아졌는데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GDP 성장률이 나오고 소비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동시에 유가 상승, 예상보다 컸던 공급 병목 현상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컸다는 진단을 내렸는데 다만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2023년 되면 다시 2%로 내려올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작하면서부터 고용 안정과 인플레이션 안정이라고 언급한 만큼 연준에게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용일 텐데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일정하지 않게 들쑥날쑥 개선되고 있고 여행이나 관광 분야의 고용은 팬데믹 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실업률은 여전히 5.8% 수준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거죠. 아마 이게 연준이 당장 뭔가의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업률 올해 말 4.5%, 2023년 말 3.5%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2020년 1월 수준이죠. 그리고 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금의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버냉키 의장 때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돼서 1년에 4번 나오는 경제전망 보고서 SEP도 같이 나왔는데 여기 세 번째 쪽에 다차트라고 해서 회의 참석자들의 금리 인상 예측이 나왔는데요. 2021년은 이자율 인상이 없지만 2022년에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인원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파월은 나중에 Q&A 시간에 우리의 수단은 장기적으로 이자율 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산 매입도 있다면서 이 다차트가 FOMC의 확실한 결정이나 계획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어떤 누구도 앞으로의 경제를 확실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보는 게 낫다. 우리는 상황에 맞게 정책을 적합하게 유지할 것이다 라면서 논의는 금리 인상 쪽으로 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시장을 좀 달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사실 연준은 이미 몇 차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연준의 매입 추세 반전에 2018년 미국 주식은 10년 만에 최악의 해가 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실수하기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읽어라. 시장 유동성을 더 마르게 하지 말라고 압박하기도 했고 In terms of the two hikes, so let me say a couple things. First of all, not for the first time about the dot plot. These are, of course, individual projections. They're not a committee forecast. They're not a plan. And we did not actually have a discussion of whether liftoff is appropriate at any particular year, because discussing liftoff now would be highly premature. It wouldn't make any sense. And the last thing to say is the dots are not a great forecaster of future rate moves, and that's not because it's just because it's so highly uncertain. There is no great forecaster of future dots. So dots to be taken with a big grain of salt. 그래서 최근 이렇게 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했던 거나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와 나아지고 있는 경제 지표 속에서도 신중한 입장 보이고 있는 거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발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내리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한 가지 배워볼 수 있는 건 실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아주 완만하게 하는 듯 하지 않는 듯하게 하면 시장에 충격도 덜 주고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버냉키의 사례인 듯한데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연준의 발언보다도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어느 정도 속도로 조절하느냐 등도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 의사록은 다음 달에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보통 회의하고 3주 뒤에 의사록이 공개가 되거든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3주 뒤에 공개될 내용을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